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드루킹과 공모의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발부 아니면 기각, 어느 한쪽은 반드시 꺾일 수밖에 없는 외나무다리 승부.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영장 실질심사 핵심 쟁점과 공방,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김경수 경남지사의 표정은 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도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는 등 여유만만했던 분위기와는 좀 달랐습니다. 이건에서 킹크랩 목차는 못 보셨나요? 법정에서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지 못하셨다는. 김경수 지사의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단 하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핵심 승부처는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김경수 지사가 받느냐 여부입니다. 특검은 2016년 11월 9일 저녁 드루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2층 강의장에서 열린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시간과 장소, 행위를 특정해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일단 김경수 지사도 당일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벌어진 일이나 주고받은 말에 대해선 입장과 진술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이와 관련 드루킹은 특검에 회원들을 나가게 하고 독대 자리에서 킹크랩을 설명했다고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과 독대한 적이 없다. 늘 여러 사람이 있었다며 독대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킹크랩과 관련한 진술도 크게 엇갈립니다. 김경수에게 킹크랩이 적법하다 말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감옥에 가겠다 했더니 본인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는 것이 드루킹의 진술입니다. 반면 그런 사실 없다. 킹크랩이 적법하다는 사람이 왜 감옥에 가겠다라며 사용 허락을 받나 진술 모순이라는 게 김경수 지사의 반박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영장 발부에 대한 법조계의 전망도 팽팽히 갈립니다. 다만 김경수 지사의 혐의 전면 부인이 김경수 지사에겐 양날의 칼이 될 것이라는데 큰 이견은 없습니다. 법원이 시연회가 있었고 김경수 지사가 이를 참관했다고 판단할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김경수 지사에 대해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들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안이 중대하고 그리고 댓글 조작에 드루킹하고 지금 공범으로 보여서 저는 구속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드루킹의 진술 등 정황 증거만 있고 김경수 지사가 댓글 조작을 승인 또는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어 영장이 기각될 거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다만 도저히 우려가 없다든지 그리고 혐의 소명이 충분하게 될 것 같지 않아서 아무래도 영장 발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김경수 지사의 정치 생명과 특검의 존재 이유가 걸린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 김경수 지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대한변협이 오늘 대법원 앞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이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력 행사를 벌인 건 오늘이 처음인데 왠지 좀 개운치 않은 면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자회견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한변협이 오늘 대법원의 사법농단 및 기획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 제기된 의혹처럼 정권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고 억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방기하였다면 이러한 대법원은 최고법원, 일반법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KTX 해고 승무원, 쌍용차 해고 사건, 통상임금 사건, 국가폭력 국가배상 사건 재판 거래 등과 함께 변협은 대법원의 형사 성공보수 무효 기획 판결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 2015년 7월 형사 성공보수 약정에 대해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성공보수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이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변협을 압박하기 위한 있을 수 없는 기획 판결이었다는 것이 변협의 성토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 역시 기획 판결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기획 판결에 대해 우리 변호사들이 불복하며 다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변협은 서명운동에 동참한 2천여 명의 변호사들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 행정처가 정운호 네이처 리퍼블릭 대표발 법조 비리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사법농단 참 점입가경입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업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정운호 법조 비리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지난 2016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네이처 리퍼블릭의 대표 정운호 씨가 전 현직 부장판사들에게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풀려나려고 했던 사건입니다. 네. 당시 부장판사 출신이었던 최유정 변호사가 재판부에게 말을 잘 해주겠다고 하면서 정운호 씨로부터 50억 원을 챙겼고요. 당시 부장판사였던 김수천 씨는 고급 외제 승용차 등 1억 6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대법원이 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라는 정황,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최유정 법조 비리와 관련해서 부장판사 대여섯 명의 실명이 거론됐다고 합니다. 네. 법원 행정처가 이에 선제 대응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 이런 검찰 수사를 차단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의혹이 제기된 근거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법농단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압수수색한 결과 한 USB에서 네. 최유정 사건이 판사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 문건에는 검찰의 압수수색 자료, 그리고 통신조회 자료, 그 체포영장에 적힌 관련자의 진술, 그 증거관계 또는 향후 대응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어떤 파장이 있나 이런 것까지도 다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건 초기부터 또 재판 단계까지 개입을 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이 이 문건을 통해서 확인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이례적으로 최유정 법조 비리와 관련해서는 판사가 직접 문건을 작성했고 즉 예규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관계까지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결국은 재판과 무관한 법원 행정처가 일반 사건의 증거관계까지 살펴보면서 사건에 개입을 했다는 것인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법원 행정처의 의도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까지도 방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법적인 처벌 어떻게 될까요? 받을까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 진상이 밝혀지고 또 관계자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서울 망원동 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영세 자영업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화두는 새 들어 사는 상인들이 턱없이 오르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었습니다. 박 장관은 권리의 불균형을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간담회 현장을 김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신분으로 시장을 찾은 박상기 장관은 먼저 수십 년 전 유학 시절 독일 거주 경험을 얘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이 인구가 한 30만이 채 안 되는 자그마한 도시였는데 20년, 30년 후에 가도 20년, 30년 전에 있던 가게들이 그대로 있어요. 시간여행을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언강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임대료, 하나님 위에 건물주님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건물주의 횡포가 지나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상가가 형성이 되면은 이 임대료가 그냥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권리의 불균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서로가 다 죽게 되는. 박상기 장관은 그러면서 현재 5년으로 돼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올리는 등 젠트리피케이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하거나 건물이 재건축되거나 했을 때 퇴거 보상을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영세 상인들에겐 생명줄과 같은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권리금의 문제도 대규모의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좀 보호돼야 되지 않겠느냐. 상인들이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또 쫓겨나서 또 권리금 어떻게 받을지 안 받을지도 잘 모르는 그런 심리적 불안 상태에서 좀 벗어나게 해줘야지.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들이 오늘 오전 조찬 회동을 갖고 임차인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부서 상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의 요구와 호소가 법안에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제6회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밀 국제 심포지엄에서 아프리카 우간다 출신 여성 인권 운동가 아칸 실비아 오발 씨가 제1회 김복동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아칸 실비아 오발 씨,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려는 사람일까요? 법률방송 로투데이 인터뷰 이현무 기자가 오발 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환한 웃음, 생기 넘치는 밝은 표정. 오발 씨는 그러나 우간다 내전 와중에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버지와 언니는 끔찍하게 학살당했고 어머니는 반군에 납치돼 생사를 알 수 없는 처지입니다. 오발 씨 그 자신도 끔찍한 고문을 당한 전쟁 피해자입니다. My father was killed. My sister was slaughtered like an animal in my presence, and I laid in a pool of blood. So right now I don't have anyone. 지난 1995년, 그녀 나이 16살 때의 일입니다. 끔찍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상. 그러나 이 끔찍한 일은 어린 실비아에게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그냥 실비아 주변 어디서나 아무렇지 않게 벌어지는 일상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상은 어릴수록, 여성일수록, 약자일수록 더 심하고 아팠습니다. They didn't have where to go, and they were being thrown out anyhow due to gender-based violence. 끔찍했던 참상과 경험은 그러나 그녀를 부러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 전쟁 피해자인 오발 씨는 자신과 같은 전쟁 피해자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엔 세계 식량 계획 등의 도움을 얻어 2011년엔 직접 골든 위민 비전인 우간다라는 단체를 만들어 전쟁 피해 여성과 아동의 자활을 돕는 활동을 벌여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게 늘 아쉽고 부족합니다. We make sure we take them to the hospital. They come to my office. I make sure I give them something to eat. Only making porridge, but that is not enough. 부족하지만 부족해서 더 해야 하는 일. 무엇보다 일상화된 폭력과 야만으로 인한 체념과 포기. 그 일상화되고 내면화된 체념과 포기를 깨트리는 게 오발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도 하려 하는 일입니다. Most of them don't know their rights, so I go to different communities, I sensitize and advocate and talk about human rights. 어떻게 보면 몇 마디 말과 부족한 음식, 그녀가 주고 있는 것들은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건네는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희망입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가 제1회 김복동 평화상 수상자로 오발 씨를 선정한 것도 그 희망을 보고서입니다. 모든 여성들의 차별과 억압, 폭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이루기 위해 헌신해 온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전시 성폭력 근절과 보편적 인권으로서의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기에 지난 1993년 유엔 인권위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와 만행을 최초 폭로한 김복동 할머니와 그 자신이 끔찍한 전쟁 피해자이면서 전쟁 피해 여성들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오발 씨.
오발 씨는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상을 꾸준히 요구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김복동 할머니를 닮고 싶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So at least now our people in northern Uganda will have hope. Will have hope. This is not for me alone.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위법 이사 논란으로 문제가 됐던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유지시키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김정열 국토부 2차관은 오늘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작그림을 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던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 2부는 오늘 조 씨의 조수 송모 씨는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하고 1심을 뒤집고 조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MW 차량 화재 피해자 20명이 경찰에 BMW 측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BMW 피해자 모임 소속 20명은 오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하랄트 크리거 독일 BMW 본사 회장을 포함한 11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민간인 댓글 부대를 운영한 심리전단 직원 3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8부는 오늘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도 이들이 선거에 개입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상으로 8월 1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